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연금 연기금 출신 유튜버 벨유마인입니다. 오늘은 시황을 살펴보고 종목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황은 월스트리트저널 IBK 투자증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연준은 7월 FOMC를 통해 기존 정책 금리인 0에서 0.25%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2% 이상 물가 달성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이중 책무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표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 벨유마인은 판단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 개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계속적인 통합 팽창 정책은 향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힌트를 줬습니다. 테이퍼링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연준은 델타 변이의 경제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며 높은 백신 보급률 등을 통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테이퍼링의 핵심인 고용 회복 정도를 감안해 8월에서 9월 구체화, 빠르면 올해 연말 중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뤘던 주식 중에 텐센트와 디디 추싱이 많이 빠져 고민이시죠? 텐센트 디디 추싱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운영 지원해주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에 텐센트를 계속 보유해 갈 것이며 또 제가 운영 지원해주는 계좌에서도 텐센트를 저가에 매수하게 했습니다. 텐센트가 그동안 회사를 운영했던 철학과 M&A의 흐름을 보면 분명 좋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와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는데 손절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점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디디 추싱의 경우 수량을 늘려가지는 마시고 홀드하면서 기다려 보시죠. 상장 폐지될 경우 회사가 주식을 되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텐센트는 1차 목표인 홍콩 달러 기준 700달러, 디디 추싱은 미화 기준 16달러까지는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종목 분석 시간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금융학회인 코너와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오버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을 떠올리라고 하면 어느 그룹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다수 분들이 방탄소년단, 이하 BTS를 꼽지 않을까 합니다.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 노래가 나오기만 하면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심지어 빌보드 차트 핫백 1위를 자체 바통 터치하는 영예로운 기록까지 보유하게 된 BTS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한류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룹 BTS가 속해 있는 소속사가 바로 이번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게 될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의 기업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3월 19일에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동사는 2005년에 설립된 음악에 기반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BTS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9년에 하이브 아메리카 및 하이브 재팬 등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7월에 소스뮤직, 2020년 5월에 플레디스, 2021년 4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확장성을 바탕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정식으로 2020년 10월 15일에 상장되었습니다. 하이브의 재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2021년 7월 26일 기준 약 11조 6천억 원이며 회사의 주유 주주로는 방시혁 33.7%, 넷마블 19.31% 등이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약 7,9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64% 증가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에 약 8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이며 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역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주된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앨범 40.26%, MD 및 라이센싱 32.53%, 컨텐츠 16.76%가 주를 이루며 그 뒤에 광고 출연료 5.88%, 팬클럽 및 기타 4.14%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앨범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95%가 상승한 약 3,206억 원을 기록했으며 그 외 공연 매출을 제외한 다른 부분 역시 최소 50%가 넘는 매출액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공연 부문이 원활한 진행을 못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99% 감소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코로나 상황 완화 시에 타 부문 매출액 성장세를 고려하여 높은 매출액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동사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온라인 30%, 국내 27%, 아시아 24%, 북미 17%, 그 외 지역 1%를 기록하였는데 온라인 부문 매출액 비중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19%포인트 상승한 것, 매출액 역시 725억에서 2429억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투자 설명 당시 동사의 피어 그룹으로 네이버, 카카오를 뽑은 점과 단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회사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온라인 매출액의 상승은 긍정적으로 비춰질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1년 6월에 공시된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동사 매출액의 약 84.7%가 BTS 관련 매출액이라는 점과 BTS의 멤버들의 병역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향후 동사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우려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 역시 2024년 말까지 BTS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적어도 2024년까지는 매출액에 대한 우려를 잠식할 수 있었으나 2024년 뒤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인수합병 및 신인 아티스트 발굴에 주력하는 등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사의 구체적인 사업 부문 분석입니다. 우선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앨범 산업입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 이하 IFP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음반 시장의 총 수익은 약 216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약 7.4% 성장한 결과이자 6년 연속으로 상승한 결과입니다. 특히 스트리밍 부문이 19.9% 성장해 약 13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전체 글로벌 수익의 약 62.1%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음반 산업에서 동사는 IFPI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앨범 탑 차트 1위, 2위, 7위, 8위에 BTS의 음반이 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내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는 가온 차트에서도 동사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탑 400 앨범 전체 판매량이 약 4,026만 장 가운데 약 1,321만 장의 판매고를 거두며 약 32.8%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미로 대표되는 BTS의 팬들 역시 빌보드 차트를 매번 갱신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력과 더불어 높은 구매력 및 충성도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팬들의 존재는 동사의 앨범 부문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 매출액의 약 32%를 차지하는 MD 및 라이센싱 부문입니다. 하이브는 IP,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2017년 라인 프렌즈와 콜라보를 하여 BT21이라는 캐릭터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BT21은 기존의 아이돌 굿즈 산업의 트렌드와 달리 멤버들이 직접 캐릭터 기획 및 스케치, 세계관 구상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하였고 이 과정들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BT21에 대한 팬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팬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신발 회사인 컨버스의 대표 라인업인 척 테일러 올스타와 콜라보한 제품은 채 2시간이 안 돼서 매진되었고 2019년 독일 명품 카메라 라이카와 콜라보레이션한
500개 한정의 명품 즉석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 약 8,000명의 사람들이 라인 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 강남점을 방문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같은 캐릭터 제작뿐만 아니라 동사는 BTS 고유의 세계관을 담은 소설인 화양연화 더 노트를 2019년 3월 발매하며 약 2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온라인을 통해 방방콘 더 라이브를 개최하며 응원봉 및 공식 상품 등 관련 굿즈를 동사 고유의 플랫폼인 위버스 샵에 판매하여 공연 기간 동안 약 60만 개의 굿즈가 판매되어 154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9년 8월에는 리듬 게임 전문 개발사인 슈퍼브 지분을 인수하며 동사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한 음악 게임인 리듬 하이브를 2021년 1월에 정식 출시하는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MD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콘텐츠 온라인 콘서트 부문입니다. 2020년 공연 매출액의 감소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더불어 하이브 역시 코로나19의 피해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이브는 이를 기회로 삼고 2020년 6월에 BTS 월드 투어 취소 후 첫 콘서트이자 온라인 콘서트인 방방콘 더 라이브를 개최하게 됩니다. 6개의 멀티뷰를 활용해 풀샷과 클로즈업 등 다양한 시점에서 멤버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적화를 통해 딜레이를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며 실제 공연장에 온 듯한 느낌을 팬들에게 전해주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107개 지역에 약 75만 6천 명의 관객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100분 동안 약 25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린 BTS Map of the Soul 1의 경우 증강현실 및 확장현실 및 4K의 화질을 활용해 생동감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현장감을 위해 팬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아미 온 에어 및 라이브를 놓친 팬들을 위한 딜레이 스트리밍과 함께 극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한 라이브 뷰잉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약 99만 3천 명의 관객을 유치해 약 500억 원의 시청권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과거 콘서트 및 팬미팅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실황 중계를 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나가며 동시 접속자 수가 27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의 아웃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플레디스, 소스뮤직, YG 플러스 등 국내 대형 기획사들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대형 해외 레이블인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여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2,045억 원으로 지난해 기준 하이브 순이익인 861억 원을 상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투자 위험성으로 언급됐던 BTS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헨리, CL 등 이미 해외에 진출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와 같은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들을 품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의 확장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떠오르는 메타버스로의 진출을 위해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손잡는 등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공간에서 아티스트를 현실처럼 체험하는 플랫폼이며 BTS는 앨범을 새로 발매할 때마다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을 미국의 유명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내 가상현실을 통해 독점 공개하거나 멤버별 아바타를 네이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등 유료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 기업인 키스 위 모바일과의 합작사를 설립하였고 세계 3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에 투자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단순히 방탄소년단에만 의존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벗어나 전세계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부터 시작하여 메타버스 진출을 통한 높은 기술력의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 IT 컨텐츠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밸류에이션입니다.
적용 PSR은 2020년 13.3배, 2021년 10.3배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적정 주가는 29만 7,217원이며 현재 주가는 28만 9,500원입니다. 시장이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BTS의 성장 가능성, 위버스를 통한 하이브 비즈니스의 플랫폼화와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성장성이 어마무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의 비중으로 담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